숫자랑 비율이랑 붙여. 근데 단어로서는 하나도 안 되네. 이거 자, 선생님 내일부터 좀. 일단 예로 하는 거는 이제 얼추 확인했구나. 오답 노트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했어? 아, 단어 잡는 거. 뭐 거의 다 했네. 아, 오답도 들어오셨어? 방어도 들어왔다. 자, 보자. 공주님. 뭐라고? 망했다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쉬면 안 돼. 어? 이건 뭐라고? 쉬면 안 돼, 쉬면. 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냐, 이 자세가. 그때는 다 했냐? 문제는 다 풀었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씨. 뭐 엄밀히 말하면 다 푼 것도 아니지, 뭐. 응? 자식아. 나 데일리 리포트. 뭐야, 왜 해석에다가 영어로 써놨어, 이거. 어?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자식아. 응? 숙제 한번 줘봐. 응. 야, 이거 약통은 아예 그냥 손도 안 댄대, 전부 다. 오답부터 여기다 해봤니? 스프링 노트다 이거. 최수님 그림 어떻게 봐요? 어? 최수님 그림 어떻게 봐요? 아니, 스프링 노트다. 자, 그럼 윤희도 뒷자리 앉아있냐? 그래요? 응. 상담이 다 아,
아, 최소동이 문 닫아갖고. 뭐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참 정말 아쉽게 잘 하긴 했는데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거야? 블럭하고 다 뭐야 바뀌잖아. 이거 알았어. 왜 답은 고르지도 않고? 다 아니 문제를 풀어야지 해석만 쓰면 어떻게 해? 자, 그다음에 얘는 또 아이 좋아요. 혹시 그거 해봤어? 뭐야? 아니 그랬구나. 잘 썼다 이거는. 수정을 해주셔야겠다. 아 이거 잘못 만들어. 이렇게. 자, 잘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많고 그래갖고 잠깐만. 수행평가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좀 이제 못한 부분이 많은데 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숙제를 다 한 사람이 비록 한 명밖에 없지만 제대로 해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선은 이제 분량도 좀 많았고 이제 숙제할 시간도 이제 좀 부족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못한 건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못한 건 마무리는 해야겠죠, 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금요일까지. 원래는 오늘까지 마무리인데 여러분 또 이제 또 내일 또 뭐 수행이나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상정해갖고 금요일까지는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금요일까지 마무리해갖고요. 오늘 이제 각자 안 된 거 있었죠. 예를 들어 뭐 단어 조사가 안 됐든 아니면 뭐 문제풀이가 안 됐든 또는 뭐 오답노트가 안 됐든 이제 각자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안 된 부분을 마무리해갖고 금요일까지 마무리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10과 자습서부터 드릴게요. 좀 이거 뒤로 좀. 하나, 둘, 셋. 저기 시원이가 왔죠. 자, 그 다음에 단어장. 네. 자, 교과서 10과 단어장인데 이 단어장은 이제 그 단어장이랑 이제 유의어까지 다 넣었습니다. 둘 다 시험 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서 새로 준비했습니다. 기출 단어장. 정확히 500단어입니다. 정확히 500단어. 그리고 기출 단어장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겠죠? 어떤 단어겠어요? 최근 중간고사죠. 이번 중간고사죠. 네. 그래서 맨 뒤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나가는 숙제는 단순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뭘 쓰고 하고 뭐 자시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과 이제 본문 부분 해석 테스트 볼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말하면. 그래서 자습서를 미리 드렸으니까 요 자습서 보고 학습해 오고 각자 단어 외워오고 요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시간에 그 부분 해석 테스트를 봤는데 잘 못 봤다. 그러면은 숙제를 안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거는 시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단어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벌써 내신 대비를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0과 기본 어휘 있죠. 이 기본 어휘 앞뒤로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단어 쓰기, 뜻 쓰기 둘 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유의어는 우리가 언제나 뜻만 시험 봤었죠? 뜻만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출단어 모음. 기출단어가 지금 이게 파트 10까지가 있습니다. 총 이제 10개, 여러분의 10개 시험지에 대해서 이제 단어를 이제 뽑아낸 거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중복된 단어 제 기억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복된 단어가 없어요. 내가 그거 하나씩 체크하면서 단어장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요 기출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범위를 상정해갖고 시험을 볼 거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얘는 페널티를 안 줄 겁니다. 얘는 페널티를 안 줄 거예요. 이 나머지는 페널티가 있지만 얘는 페널티를 안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결과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했었잖아요. 중간고사 때 기억나죠?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요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보통 시험을 잘 봤습니다. 보통 그랬어요. 보통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요거 학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번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얘기할 거는 다 얘기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시험 본 거,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 요 RSK 에이스 교재,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요 교재는 사실 지난번에는 대부분 제가 학습법에 대한 걸 이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문 내용 위주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해보죠. 요 데일리 테스트. 자, 여러분 각자 보신 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좀 볼까요?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초반 첫 두 문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초반부에서 글의 소재가 나오기 때문이죠. 초반부를 보면은요, rebels may think they are rebel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rebels 여기가 이제 문제죠.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얘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별주 단어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데 rebels는 그들이 rebels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그렇죠? 직역을 하면요. 하지만 똑똑한 마케터들은요, 그들을 즉 rebels를요, influence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답니다. Just like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에게 그러는 것처럼 영향을 준대요. 여기서 rebels가 뭐냐면요, 반항자들이거든요. 반항자들. 그러니까 이게 반항자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반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 대세에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뭐가 유행한데 그래갖고 아유 씨 그거 저 다 개나 소나 하는 거 씨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나만의 길을 가. My way. 됐어? 이런 게 이제 rebels예요. 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saying everyone is doing it. 여기서 이제 그 rebels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제 한번 이제 말해보자면 가령 모든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일부 사람들을 turn off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turn off는 이제 전원을 끄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전원을 끄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비활성화시킨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비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rom an idea.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will look for alternatives. 자, 대안을 찾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rebels거든요. rebels, 그 반항자들. 그러면은 반항자들은 대안을 찾을 거랍니다. 대안을 찾을 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세에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막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안 사. 나는 딴 거 살 거야. 다 아이폰 갤럭시 쓰는데 나는 안 사. 나는 막 저기 그 뭐지 알뜰폰 쓸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can be exactly what a marketer or persuade wants you to believe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이 rebels 반항자들은 대안을 찾아.
그럼 대안을 찾는데 마치 자기가 되게 똑똑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이 반항자들이. 왜냐면은 아유 저거 다 상술에 당하는 건데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빼빼로데이 이런 거 생각을 해봐. 빼빼로데이야. 다들 막 이제 빼빼로 같은 거 사 먹고 있어. 아유 저거 다 상술인데 나는 빼빼로 같은데 돈 안 써. 난 초콜릿 사 먹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마케터나 설득자들이 너가 믿게끔 원하는 방식이래요. 즉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애초에 마케터가 유도한 방식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저기 뭐야 그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은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안 먹을 거야. 야 그러면은 초콜릿을 갖다 놓자. 걔네들은 초콜릿 먹을 거야.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런 상술에 당하지 않아. 빼빼로 따위 안 사 먹어. 나는 초콜릿을 사 먹을 거야. 역시 난 상술에 당하지 않는 초콜릿 사면서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뭐야? 마케터가 아유 내 손바닥에 있다. 너 초콜릿 살 줄 알았어.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됐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요, 이 글에 이제 정답이 5번이었는데 왜 정답이 5번이었는가? persuasion tactic. 이 tactic이라는 게 이제 전략이라는 뜻이죠. strategy. 그래서 설득 전략인데 advocating the positive of what is desired. 자, 그러면은 원해지는 것. 이것의 반대를 옹호하는 게 바로 이제 설득 전략이랍니다. 됐어?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보편적인 거를 일단 내놓습니다. 보편성. 여기 본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편성을 먼저 이제 출시를 해요. 그럼 이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이 보편적인 거를. 그러면은 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 이거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라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뭐뭐뭐 에디션 막 요딴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좀 흔하지 않은 것?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보편성이 떨어지는 것도 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나 소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얘네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rebels라고. 됐어요? rebels가 소비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술에 당한 건데 사실 얘네들은 근데 사실 본인들은 정작 난 상술에 당하지 않았군. 나는 똑똑한 소비를 했군.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마케팅 전략이다 라는 내용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어법 파트입니다. 어법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들 잘 해주셨는데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게요.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 여기 있네요. 뭐 사실 너무 쉬운 건데 우리 언어로 보면 많은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있는 요놈을 수식하죠.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R가 돼야 됩니다. A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 동사 자리가 맞는가? 주어를 보면 local communities 주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에 동사에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겠죠. 여기 as 이하는 이제 끊으면 되겠죠? 또 여기 관계대명사 끊고 전치사의 명사 다 끊고 그러면 남는 거는 동사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speak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러면은 동사 자리가 맞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제, 수, 태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시제 문제는 어법 문제에서 잘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수일치나 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speak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동사니까 애초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요. 수일치는 복수형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에 맞는 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B는 문제 될 게 없다. A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C를 보자면 이 부분을 조금 틀리신 분들이 아까 일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스피커스 주어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나왔어.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수동태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형태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봐봐. 앞에 명사가 나왔고 뒤에가 완전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돼? 뭘 써야 되는데 일단 관계대명사는 안 되겠죠. 그렇죠? 뒤에가 완전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 몇 개가 있어요. 후보군.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관계 부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맞죠?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저 후 대신에 대수로 답을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미리 말하면 정답이 후즈입니다.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whose랑 관계부사랑 동격의 대시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일단.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똑같냐면 셋 다 앞에 명사가 나온다는 점, 셋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점. 일단 이게 공통점이거든. 그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셋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관계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 앞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관련된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명사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어가 speakers잖아, 명사가. speakers는 시간도, 장소도, 이유, 방법, 상황 전부 다 해당되지 않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일단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 동격을 나타낼 때는요. 앞에 어떤 명사가 왔었죠? 추상명사가 왔었어. 추상명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가능성, 기회, 사실, 뭐 행복, 생각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이제 추상적인 명사죠. 근데 추상명사가 아니잖아. 화자인데 화자.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시나 동격의 대도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남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소유격은 우리말로 뭐의로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격 뒤에는 일단 당연히 명사가 나옵니다. 그쵸? My pen, your book 뒤에 명사 나오잖아. 소유격 뒤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왔는지 봤더니 languages라는 일단 명사가 제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whose를 기준으로 앞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뭐뭐의 뭐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돼요. 됐어? 연결을 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말이 이상하면 딴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봤더니 말하는 사람의 언어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죠? 화자의 언어, 말하는 사람의 언어, 말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D 부분을 보자면 여기 paid가 나왔는데 앞에 and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냐? 병렬 구조 문제이다. 그래서 얘랑 짝이냐? 아니면은 또 짝지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짝지을 게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얘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동사형이 are 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시제인 요 녀석과 이제 짝을 지어야 되니까 paid가 아니라 그냥 paid라고 써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수일치 문제일 텐데, 자,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억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A번 문제랑 비슷한 건데,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내가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라고 했어. 뭐랑 뭐였어? 내신 대비할 때도 했었는데.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일치. 오케이. 좋아요. 자, 나머지 하나. 뭐였을까? 빨리 맞춰보고. 했었어, 이거. 2번인가 3번인가 했었어.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수일치 문제. 또 하나. 대만 말하면 어떡하냐, 다시가. 대동사. 됐어? 이게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자, 그러면 이 문제냐, 요 문제냐를 구분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요? 네, 진짜. 좋다. 수일치 같은 경우는요,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요. 대동사 문제는 뒤에 보어가 안 나와요. 됐어?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랬을까? 왜 수일치는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왜 대동사는 뒤에 보어가 안 나올까? 왜 그럴까? 기억하는 게 뭐야, 이 자식들아. 이 그지 깨끼들아. 또 설명해? 봐봐. 대동사라는 게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사에다가 플러스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합쳐서 대신하는 게 대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예시 들었잖아. Do you like soccer? Yes, I do. 이러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do가 말하는 건 뭡니까? like만 대신하나요? like soccer잖아. like soccer. 됐어? 그러니까 like라는 동사에다가 soccer라는 목적어까지 대신하는 게 do잖아요. do. 한 단어로 뭉쳤죠. 되니?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어랑 목적어까지 세트로 생략하는 거야.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동사에.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뒤에 Yes, I do soccer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Yes, I do 이러고 끝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비동사니까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뒤에 보어가 안 나왔다. 그럼 뭐라고? 대동사 문제라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자면요. 어디 갔냐? 여기서 보자면 뒤에 대절이 나와 있거든? 그럼 이 대절은 누가 봐도 뭐겠어요? 당연히 보어죠, 보어. 그러면 얘는 대동사 문제가 아니라 수일치 문제구나. 주어 찾으면 끝나겠죠. 주어를 설마 perhaps로 잡은 사람은 없겠죠. 설마. 주어는 one이죠, one. one of의 복수명사. 따라서 is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F에 이제 whatever 하고 나왔는데, 이 whatever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뭐 복합 관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whatever라는 녀석의 정식 명칭은요, 복합 관계대명사 또는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놈도 있어요. 응? 복합 관계 형용사는 또 뭐냐? 여러분 봐봐. what이라는 게 무엇이란 뜻이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이란 뜻도 있죠. 무슨. 그러니까 무엇은 명사죠. 무슨은 형용사죠. 그렇죠? What kind of 할 때 what이 뭐야? What kind of 무슨 종류의 뭐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이 kind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니까. 됐어? 똑같습니다. 그러면 whatever라는 놈이 있어. whatever. 그럼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이 whatever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얘 자체가 명사로 쓰이거나 또는 형용사로 쓰인다. 됐어? 그럼 여기서는 whatever가 뭐냐? records를 수식하는 거야. records. 그래서 records가 주어, have survived 동사 이렇게 생겨본 겁니다.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지로부터 됐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F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요약형 서술형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냈냐면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3번 문제는요. 이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주역고 2학년 시험에서 따왔습니다. 그대로요. 언제 시험? 요번 시험이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인데요. 제가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혹시 어디 갔어? 이게 이번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술형 3번.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Localization Economy 보이죠? 얘네 3번 지문 봐봐 지금. 보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빈칸도.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학년 이 서술형 시험을 보면 어떻게 쓸까? 그래서 보기도 똑같이 썼습니다. 순서도 똑같이 썼어요. 심지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답이 이제 나왔죠. 참고로 이걸 쓴 친구는 맞췄습니다. 2학년 친구. 이번에 98점인가 96점 받은 친구인데 아무튼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정답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봤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요약형 서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못 들었던 분들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써드리자면 요약형 이런 서술형이 있죠. 이제 영작입니다. 영작. 이거를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요. 제가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일단 그 요약문 있죠. 요약문 여기 요약문. 이 요약문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확인할 때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요. 구문문을 파악하는 겁니다. 구문. 요약문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단어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변형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여부를 봐야 됩니다. 됐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기의 단어 확인하는데 보기 단어 확인에서는 여러분께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법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됐어? 안 쓰시는 분들이 있네? 자신 있나 봐. 자, 이따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 쓰자마자.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요. 당연히 핵심 키워드를 봐야겠죠.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란 건 뭡니까? 이 글의 가장 주제에 가까운 그런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봐야겠고요. 어법적인 거는요 우리가 변형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여기에 체크하면서 해라. 근데 여기 미리 보면은요 조건이 변형 없음이거든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 그럼 변형 없으니까 동사나 형용사에 체크 안 해도 됩니까? 형용사는 체크 안 해도 되는데 동사는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변형이 없어도 적어도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B번을 보면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게 locate도 있고 find도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둘 다 동사잖아. 그렇죠? 동사로 쓰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둘 중에 한 놈은 동사가 아닐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접속사 같은 게 없잖아. 지금 보시면요. 접속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은 동사고 한 놈은 동사가 아닐 거야. 심지어 여기 힌트 단어에 to가 있어요. 그쵸? 그럼 한 놈은 to 부정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됐어? 그럼 우리가 to locate로 할 거냐 to find로 할 거냐에 따라 이 글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왜냐면 우리가 동사가 바뀌면은 동사가 find냐 아니면 locate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 주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서술구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뭘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아예 내용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를 확인할 때는 동사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는 거냐면요.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한 내용과 플러스 보기에 단어 표현이 있죠. 이거를 조합해야 돼요. 조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파악한 내용이 있고 보기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제 내가 생각한 그 표현과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보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 그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문적으로 맞는가 또는 어법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주역보 같은 경우는 서술형 영작 문제 있잖아요. 이번에 서술형 3번이었나?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주역은 뭘 좋아하냐면요. 어법이나 구문이 가미된 영작을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여기서 B번의 답을 미리 보면은요. Find it profitable to locate together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구문이죠? 이거 무슨 구문이야? 이거 find it profitable 어쩌고 이거 뭐예요? 가목적어예요. 가목적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한다는 거야. 원래 주역보가.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서술형 3번을 보면은요. 영작하는 거 나왔잖아. 니네도 이번에. 근데 이제 사실 살펴보면은 이번 너네 시험에서는 구문이 쓰인 게 없어요. 이번 니네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냥 병렬 구조였잖아. and 기준으로 앞뒤 쓰는 거. 그거 맞게 해주냐 참? 오케이. 어쨌든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구문이라고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 서술형 자체가.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분명 어렵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약형 서술형 영작 형태로 낼 때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나는 무조건 구문을 넣을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구문과 어법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문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가 그냥 빈칸이라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요약문을 확인하는 거. 여기 A 빈칸, 그 다음에 여기 B 빈칸이야. 자, 여기를 확인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Localization economy may 하고 나왔어. 그럼 지적 경제가 뭐뭐 할 수도 있대. 그럼 여기 조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겠네? 그치? 이런 거 뭐 너무 쉽죠? 그럼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목적어 나올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 small establishments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내가 한번 알려준 적 있는데 이거 기억나나? 잠깐만.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여기 봐봐. and 앞에 콤마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점 내가 알려줬었는데 이거 기억나? 그냥 and가 있었고 콤마 and가 있었어. 둘이 다르다고 했거든. 뭐가 다르다 했지? 이것도 뭐 기억하는 게 없어. 이 글씨 깽깽이들아. 뭐 알려주면 뭐하냐 이 썩을 것들아. 콤마 and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and부터 할게요. 자리가 없네. 지워버려야지. 지운다 이거. 자, 봐봐. 그냥 and는요.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됐어? A, B 연결하는 거야. 콤마 and도 물론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 3개 이상 나열. 됐어? 이런 경우 있잖아. A, B, and C 이런 경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도 가능한데 이거 빼고 콤마 and는요.
문장끼리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끼리 연결. 됐어? 앞에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와. 콤마인드 나왔어.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작할 때 중요하죠. 됐어? 어법에서는 안 나와 이런 게. 영작할 때 중요하죠. 지금 여기 and 앞에 콤마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 여기 뒤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은 small is 사고의 시간치가 뭐겠어? 얘가 주어겠지. 그럼 뒤에 뭐 나올까?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동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얘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 뒤에 동사는 나오긴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 확인했습니다. 요약문을 보고 구문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조건 확인하라 했죠. 조건은 뭐였습니까? 보기의 단어만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씩 골라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고 모두 쓰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추가 단어 없고 그리고 변형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어순배열로 하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내용은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역고 2학년에서 이 지문을 서술형으로 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우리 2학년 선배들한테 이 부분이 요약형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주역고에서는요, 뭘 좋아하냐면요, 이게 또 주역고 특인데 전문 용어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 이 전문 용어가 나오는 글들로 서술형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됐어?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무슨 이펙트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효과 막 이딴 것들 있죠. 이런 전문 용어 나오거나 여기서는 지적 경제라고 했죠. 지적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오잖아. 지적 경제가 뭔데? 첫 문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뭐 이제 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요약문 보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적 경제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경제가 몰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후곡에 뭐가 있어요? 학원가가 있고요. 됐어? 후곡 학원가, 학원이 다 몰려 있고요. 또는 가로수길에 뭐가 몰려 있고, 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학원가래. 이런 게 다 지적 경제의 예시입니다. 지적 경제의 예시.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지적 경제라는 거는요, 왜 생기는 거냐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이 원하냐면요, 만약에 여기 후곡에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 다른 선택지를 찾으려면 막 저기 막 백마 가거나 막 대화마을 가거나 막 멀리 가야 돼. 너무 멀죠. 너무 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발품 팔아야 되는 게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근처에 있어. 바로 근처에 있으면은 여기 학원 레벨 테스트도 보고 옆 학원 레벨 테스트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지적 경제가 생기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가 아니라 이 판매자죠. 판매자.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지적 경제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객의 유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여기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학원을 다니잖아요. 후곡 학원가에서 대부분 학원을 다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막 대치동까지 가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이 후곡 학원가에 있는 학원은 뭔가 왠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동네에 있는 학원은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지적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뭔가 여기가 메카구나, 학원의 메카구나, 뭔가 좀 전문성이 있는 특정 지역이구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적 경제라는 건 소비자와 판매자 둘 다에게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제도라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내용 파악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보기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작문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적 경제가 뭐 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후보군을 볼게요. 일단 need 나와 있고 satisfy 있습니다. 자, 근데 둘 다 동사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쓸 거 아니야. 왜냐면 접속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satisfy는 동사로만 쓰이는데 need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놈은 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동사로 써버리면 얘를 어디다 쓸 거야?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다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력하게 satisfy가 동사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경제는요, 충족시킨대요. 뭘 충족시키겠습니까? 명사가 너무 뻔하잖아. 야, 뭘 충족시키겠어? 제품을 충족시키겠어? 아니면은 욕구를 충족시키겠어? 당연히 욕구를 충족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need가 나오는데 누구의 욕구냐? shopper's need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남는 것만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For production comparison, 제품 비교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A는. 그렇죠? 문제는 이거였죠. B번. 자, 그리고 and 이제 하고 small establish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establishment가 뭐냐면요, 바로 그 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소매 업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작은 소규모의 소매 업장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 자, 아까 전에 체크했던 동사형 두 개가 있습니다. find와 locate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단서를 얻어야 돼요. 구문적 단서. 일단 to가 나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selling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동사가 없네요. 그럼 비동사의 ing는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selling이라는 놈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비동사의 ing를 못 쓰니까. 그리고 투부정사도 나왔고 it도 나와 있고 이런데 봐봐. 만약에 it이 일반적인 대명사라고 한번 쳐보자. 일반 대명사야. 그럼 it이 대신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상 localization economy나 아니면은 need 뭐 요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충 구문적인 거 봤고 다시 한번 해서,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장은요 블라블라 하는데, 이 소규모 사업장이 어떤 거냐면 여기 similar 있죠. similar products 있죠. 그러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뭐 예를 들면 뭐 조그마한 신발 가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뭘 하냐면은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했죠, 아까. A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 했잖아. 그럼 이건 소비자한테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럼 B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 판매자한테도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판매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 소매업장 또한 이익을 본다라는 식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구성이 find profitable to locate together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고객의 수가 많아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필기를 좀 할게요. 요양문에 뭐라고 해볼까? 그냥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이라고 써볼게요. 요양문 패턴. 제가 쓰는 거는 극히 이제 1분인데 왜 이렇게 덥냐? 잠깐만. 창문 좀 볼래?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일 텐데 너무 많이 쓰면 또 여러분 기억 못 할 테니까 그래서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이 요양문의 패턴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쓸게요. 3가지. 1번부터. 1번은 뭐로 쓸까? 인과관계. 인과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나열 패턴. 3번째 비교 대조 패턴. 자, 이 3개가 대표적이거든요. 요양문 패턴이. 인과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과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내용을 쓰고 싶어. 영어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활용하는 게 제일 쉬울까? 그렇지. because야, because.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 이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제일 쉬운 거죠. 근데 because로 쓰면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럴듯한 거를 몇 개 알려줄게요. 인과관계에서의 대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야. 됐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죠. 됐냐? 이게 뭐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할수록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몇 개를 알려줄게요. 원인을 나타내는 거. 자,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썼던 것 같긴 한데. 자, by의 ing. 그리고 저기 뭐냐. based on. based on은 이것도 비슷하죠. on the basis of. 이거랑 같은 뜻이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based on이나 on the basis of는 뭐뭐를 기반으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얘네들, 요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 원인 표현이야. 원인 표현. 얘네들. 이 세 개는 원인 표현이거든. 그러면은 결과는 어디 있을까? 요 표현들 바깥에 있어요. 요 표현들 바깥쪽이 결과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 그 결과 이렇게 했다. 됐냐? 이거를 기반으로 원인, 그 결과 이렇게 됐다. 됐어? 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자, 그 다음에 나열. 나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종류가 많은데요. 나열의 대표가 뭘까? 나열은요, 사실 종류가 연속되는 게 있고 병렬적인 게 있어요. 두 개로 좀 나눠야 돼요. 나열은 연속이 있고 병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은 뭔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전후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후관계. 전후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요. 그러면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게 뭘까, 얘들아? 뭐겠어요? before after지. before after. 근데 너무 쉽잖아, before after는. 그러니까 before after 말고 좀 다른 게 뭔가 없을까? 뭔가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한다. 이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거. before after로도 나타낼 수 있고 더 쉬운 거는 and 쓰면 되겠죠. and도 전후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쉬운 거 말고 좀 우리가 요약문에서 낼 만한 그럴듯한 거 뭐 없을까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요. not until이야, not until. not A until B입니다. 됐어? 이 not until이 이제 왜 연속일까요? 해석을 어떻게 하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거. 맞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B 할 때까지는 A 안 한다는 거잖아. B 할 때까지 A 안 한다는 게 뭐야? B를 다 해야만 A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한다. 이런 전후 관계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후 관계에서 또 자주 쓰이는 게 뭡니까? 바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대표적인 거, 콩막 이치겠죠. 됐어요? 앞에 내용 했어. 그리고 그것이 뭐뭐 하다. 됐어? 이게 전후 관계 나타내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여러분, 내가 방금 전에 요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고 그것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뭐뭐 하다. 얘들아,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 뭐 있지 않아? 그래서 뭐뭐 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뭐뭐 하다. 에이, 그래서 뭐뭐 하다. 어법, 문법 중에서 니네가 배운 문법 중에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더워서 땀이 나는 거야? 아니면은 빡쳐서 땀이 나는 거야? 이 그지들아. 그래서 뭐뭐 하다. 뭐가 있을까? 중3 때 배워요. 문법 시간에. 됐어, 내가 쓸래.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지 얘기들아. 콤마 찍고 ing. 됐어? 그래서 뭐뭐 하다. 우리가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인 거는요, 전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잠깐 말했던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서술형 3번 문제 있죠. 그쵸? 그게 바로 어떤 패턴이냐? 나열의 병렬 패턴이에요. 나열의 병렬 패턴. 그래서 A and B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뀌어도 정답을 인정을 해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병렬은 사실은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 둘 다 어쩌고 하고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요.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답을 말했는데 둘 다 뭐뭐 한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다 뭡니까? 상관접속사죠. 상관접속사. both, either, neither 요 딴 애들. 됐어요? 요런 애들이 바로 병렬에 해당되는데 그 무수한 녀석들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특히 우리 주역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not only 얻을수. 됐어요? not only A, 얻을수 B. 됐어?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다. A, B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병렬 구조. A, B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래. 이거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병렬적 구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대조 볼게요. 비교대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이 지문은 요약으로 변형해서 출제하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지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지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혹시 기억나요? 답이 앞에 써 있는데 비교 대조글이었어요. 비교 대조글. 이 자식들아. 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두 가지가 나올 때. 됐어? 두 가지가 나올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와 대조에 관련된 글에서는요. 이 요약문 패턴이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쓸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야. 아까 전후 관계는 before, after, 인과관계는 because 이런 거를 썼어. 제일 쉬운 게. 그럼 비교 대조는 뭘까? 어? 아, 못 들었어 내가. 아, 비교급의 ten. 좋아요. 비교급의 ten도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교 구문이야. 비교 구문. 비교급의 ten도 쓸 수 있고 as원급 as를 쓸 수도 있겠죠. 또 비교 대조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비교급 같은 경우는요. 대조 관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교에 좀 더 가깝죠. 대조는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상반되는 거. 와우, 틀렸어. 아니, 그건 다 접속 부사들이고요. 접속 부사들 말고 접속사에 있어요. 접속사에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딱 하나 있잖아. 그렇죠. Y죠, Y. 됐어요? 자, 그래서 Y, A 어쩌고 B 나오는 거. 됐어? 이것도 이제 대조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써줄게요. 비교 구문에서 약간 파생된 버전인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여러분 그냥 아래다 쓰세요. 비교 구문에서 파생된 버전인데 바로 뭐냐면요. rather than이 있습니다. rather than. 됐어? rather than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A rather than B라고 나오면 B라기보다는 A 한다라는 거니까 A, B는 서로 대조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rather than 같은 경우는요. 수능 영어에서 빈칸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빈칸 문제. rather than 뒷부분 빈칸 빵 뚫어놓는 거야. 주제가 A거든? 근데 A에 있는 내용을 빈칸에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래서 패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인과 나열 비교 대조 세 가지 패턴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 글은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니 묵음으로 말하지 말고 성대를 써서 말해. 이거 무슨 저 뭐냐 저 예능 같은 데서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지 않냐? 무슨 막 이렇게 이거 뭐야 귓구녕에 뭐 꽂아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막 약간 그거 같아 무슨.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패턴은 나열 패턴인데 나열 중에서 어떤 걸까? 연속일까 병렬일까? 이 글은요? 연속? 와우, 50% 확률인데. 병렬? 와우.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 병렬이에요, 병렬. 됐어? 왜 병렬이냐면 아까 내가 요 지문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들도 좋고 판매자들도 좋대. 그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 그쵸? 그럼 순서가 안 중요하면 뭐라? 병렬.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데일리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가. 데일리 하는데. 이거 막 이것저것 막 요양문 패턴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요게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뭐였어요? 이번 2학년 시험에 나온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요약형은요. 이 3개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주역보 같은 경우는 요 3개 이외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인과 나열 비교 대조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패턴만 익히고 있으면은 요약문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요약문을 분석하기에도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좀 이래저래 좀 많이 하느라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좀 잠깐 쉬는 시간 드렸다가 그리고 이걸 한번 쫙쫙쫙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 우리 지금도 되게 많은데 확실히 든자리는 불러도 난자리는 안 나는 게 막 여기 강의실 꽉꽉 차서 했었는데 여기 빈자리 몇 개씩 있으니까 조금 뭔가 좀 약간 썰렁해 보이기도 하더라. 희한하게. 자, 그러면요 몇 개를 이제 한번 쭉 해볼게요. 지문 수가 많으니까 이제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두 번째 질문 정도까지 하고 말았던 것 같거든요. 맞나?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질문들은요. 지문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이나 이런 것들 한번 쭉쭉쭉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질문, 7번 질문이거든요.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요 글의 이제 내용이 일단 무엇인가? 아, 소재를 좀 알려줘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습서를 좀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7번 질문. 여기 있다. 자, 요겁니다. 자, 제가 쓰는 소재가 이거거든요. 요거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이거 좀 지워줄게요. 자, 놀이를 통한 아동 발달에 문화가 끼치는 영향력. 요게 요 글의 소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좀 복습해보자고요. 복습.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글 초반부에서 뭘 파악해야 된다?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소재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초반 내용을 보면은 Children in all cultures acquire language through pl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애들,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아이들은요 언어를 습득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습득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놀면서 그러니까 놀면서 언어를 배운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자면 There are always production of language like sounds, cooing and bubbling, and first words are always playful.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어 같은 소리라는 말이 나왔고 뒤를 보면은 playful이라고 나왔어요. 놀면서, 그러니까 놀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언어 같은 소리를 가장 처음으로 생산해내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가장 맨 처음에 내는 게 바로 뭐다? 놀면서 하는 것이다. 언제나.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나온 거죠. Later, children playfully rehearse more complex linguistic constructions, sometimes in monologue when alone. 이렇게 나왔죠. 나중에 애들은요 또 놀듯이란 말이 나오네요. playfully, 놀면서 리허설을 한답니다. 더 복잡한 언어적 구조를요. 때때로는 모놀로그 상태로. 모놀로그는 혼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로그가 뭐예요? 수학 아니고요. 로그가 말하다거든요. 이게 말하다. 모노가 뭐예요? 모노가 뭘까? 모노가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한 개. 그래서 여러분 모노토너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노토너스 이런 이씨. 이 톤이야 톤. 내가 지금 말하는 톤. 근데 톤이 한 개야.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톤을 이렇게 하나로만 말하는 거야. 단조로. 됐어? 이런 뜻이라고. 됐냐? 아니 니네 TV에 모노, 스테레오 이런 거 안 들어봤냐? 아 나 진짜 뭘 얘기가 통해야지 그지들아. 모노로그가 그래서 혼자 말하는 거야. 혼자 말하는 거. 그래서 독백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둘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다이얼로그잖아. 다이얼로그. 됐어? 다이아가 뭔데? 더블이야. 더블. 다이아가 더블이란 뜻이야. 둘이서 말하는 거. 됐어? 아, 나 정말. 응? 자, 웨너브 혼자 있을 때 때로 독백을 하면서 이제 또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결국 뭐냐면 애들은요 놀면서 언어를 배운다 이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벗이 나왔어. 반전표요. 우리가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팁을 줄게요. 대입항 문제 같은 거 풀 때 있죠. 또는 빈칸 문제 같은 거 풀 때 있죠. 그때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처음에 이제 볼 때요. 일단 소재 파악 먼저 하라 했죠. 첫 두 문장을 통해서. 소재 파악 끝나면요. 쭉 영어만 보면서 벗이나 however 이런 거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그러면은 그 뒷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물론 그들의 언어놀이가 영향을 받는데 문화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말이 나오면요. 지문에서 문화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화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역적 의미가 있어요. 지역적 의미.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통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류 그래서 culture라는 말이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주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지역적 의미란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다르다 이런 말이고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통이란 말은 변화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이란 건 뭡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게 전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지역에 좀 가까운 의미입니다. 됐나? 그러면은 결국에 언어 놀이는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애들이 놀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다 똑같은데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근데 그게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어린애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옹알이를 이제 제한시킨답니다. 그들의 음소에다가요.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요. 또 논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플레이가. 그래서 단어나 문법 구조를 가지고 이제 노는 거야. 그 언어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속된 문화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화권의 언어를 이용해서 논다라는 거죠. 문화권의 언어. 아니 우리 아들내미가 한국 사람인데 얘가 미국 문법 언어 구조를 가지고 영어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익힌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children everywhere. 자, 어디에서나 애들은 또한 뭐에 참여하냐면 constructive play. 여기 play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만들기 놀이에도 참여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중요한 인간의 스킬을 발휘하게 됩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인간의 스킬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를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적인 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중요한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또 애들이 배운다는 거야. 어떻게 배운다? 놀면서 배우는 거라고. 놀면서. 실제로 우리 아들내미가 옛날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이제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아직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좀 미니 그런 횡단보도 뭐 이런 게 이제 있나 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노는 거야.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자, 무슨 병아리 반인가 짹짹이 반인가 따라오세요. 하고 막 따라가. 자, 파란불이 됐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막 멈춰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이러면서 노는 거야. 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일부러 그랬어. 로나 이거 신호등 지금 빨간불이네. 건널까? 안 돼요. 건너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건너면 안 돼? 근데 얘는 좀 극단적이야. 건너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래? 그러면 건너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놀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놀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애가 이제 무슨 뭐였지? 윙크인가 뭔가 무슨 태블릿 같은 걸로 뭐 영어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지가 하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시켜줬는데 그럼 막 지 혼자서 막 그거 보면서 막 놀아요. 무슨 뭐지? 뭐 어떤 발음을 입력하면요 여기서 막 박수 쳐줘요. 여기 태블릿에서 와 하면서 막 박수 쳐줘요. 막 좋다고 하면서 막 애플 막 이러면서 지 혼자 막 발음하거든요. 막 좋다고 막 여기서 막 디리리리링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나와.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저한테 막 와갖고 무슨 아빠 저기 달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막 이러면 물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난 모르지. 나사 직원한테 물어봐. 난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달에 나도 안 가봤는데. 아니면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고. 우리 와이프가 과학 선생님이거든. 그리고 아니면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얘가 이제 나한테 오면은 아빠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아빠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노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놀면서 이제 뭔가 좀 배우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놀면서 배운다는 거.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Children play.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또 역시나 어떻게 논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놀면서 하는데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에서 나온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요. 애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각종 기술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7번의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4번은 children acquire language and knowledge. 자, 애들은 언어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cultural influences.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어법은요, 이제 A와 E만 틀렸는데 여러분이 채점을 다 해오셨을 테니까 A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is라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알려줬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잠깐만요. 자, 비동사 밑줄이니까 뒤에 보어가 있는지 봤더니 playful 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이제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주어가 이게 니네가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근데 이제 잘 보면은요, language like sounds 있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리고 and first words 이렇게 나와 있죠. and first words.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같은 소리의 이제 그 최초의 생산과 첫 단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복수형으로 잠깐만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맞아요 소리. 이렇게 주어 2번 주어 1번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 소리. 그래서 그 언어 같은 소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거나 얘네가 내는 첫 단어들 됐어? 이런 것들이 놀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A and B 구조로 나와 있고 심지어 얘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 derives 하고 나왔는데 이거 아니야. 자, 이 derive from이 한 세트거든요. 뭐뭐에서 비롯되다. come from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스위치 문제가 될 텐데 콤마하고 번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겠죠. the scenes 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등장하네요. 그럼 뭡니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and the ideas도 나왔네요. 여기 또 주어. 그럼 또 어디 가냐? such play까지 또 수식. 그럼 또 A and B로 나왔네. 둘 다 복수형이니까 복수형하는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derive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약의 핵심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의 핵심. 자, 보겠습니다. 애들은 블라블라 한다. while playing 놀면서래요. 자,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 힌트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일단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자리에서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애들은 블라블라 뭐뭐를 블라블라 한다. 놀면서 블라블라 한대요. 그럼 놀면서 뭘 하겠습니까? 언어를 습득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언어와 지식을 습득한다. 됐죠? 이런 내용 나오면 되겠고 B 내용은 근데 진짜 아무런 단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A 내용을 먼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 내용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놀면서 언어나 이런 거를 습득한다. 동사형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build도 있고 acquire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봤다시피 애들은 익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acquire가 동사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답 아래 있는 답 부분을 좀 미리 보여드리면 애들이 언어를 습득하고요. 그리고 practice도 있었네요. 연습을 한답니다. 뭐를요? 어떤 것들을요. 이제 만들거나 그리고 상상하는 기술.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기술을 연습한다. 됐죠? 요거는 사실 이제 나열식이기 때문에 이 acquire랑 practice는 당연히 이 내용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단순 병렬이니까 병렬. 자, 놀면서 이렇게 한대요. 자, 그리고 B 내용은 전혀 단서가 없는데 B 내용을 좀 볼게요. 보시면요. 여기 그 B 앞에 콤마가 있는데 여기 힌트 단어를 보면 which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자, 놀면서 애들이 언어와 기술을 습득한대.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experience, 뭔가를 경험하는 거래요. 그리고 듣고 보고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반영한다 뭐 이런 표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애들이 놀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문화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문화라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자기네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겠죠. 됐어요? 이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문화 속에서 익힌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왔는가?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래요.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예요.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가 뭡니까? 그들의 문화에서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 이런 경험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reflects.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맞춘 분들은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볼까? 어법적으로 좀 매력 있는 놈이면 할 텐데 얘는 사실 어법적으로 매력 있는 놈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얘는요. 그래서 어법은 좀 이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좀 볼 건데 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월드스미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월드스미스가 뭐냐면 스미스가 들어가면 장인이라는 뜻이거든. 장인. 그럼 단어 장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니네가 알고 있는 코인은 동전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코인이 동사로 쓰이면요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조어를 만들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단어는요 신조어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월드스미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 장인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단어 장인들이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얘네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이 물건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제 이 마우스, 우리가 마우스라고 부르는 요 놈 있잖아. 근데 요 놈에 명칭이 없다고 생각해봐. 명칭이 없어. 그럼 이 명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월드스미스가 이제 이 명칭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이 명칭을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가 소리로서 내야겠죠. 소리로서. 근데 소리로서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요 놈의 명칭을 막 이랬어. 이거 외울 수 있냐? 못 외우잖아. 그치?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나도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 명칭을 기억하려면요 직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맞죠? 직관적이야. 딱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장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을 이제 소리로 소리로 이제 내야겠죠. 자기가 생각한 이 단어를 소리로 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이게 아니라 무작위의 소리가 아니라 좀 사람들이 좀 잘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어떤 표현을 써서 단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글은요 전부 다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단어 장인이 처음에 뭔가를 구상을 해갖고 그래서 뭔가 단어를 만드는데, 근데 그 단어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은 뭐다?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The process by which new words are made.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됐어?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요약형도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A, B로 안 나눴거든요. 그냥 딱 한 줄만 있는데요. 자, 단어 장인이 소리를 필요로 할 때랍니다. 어떤 소리냐면요,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필요로 할 때. 됐어? 그들의 생각을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들은 뭘 한다? 블라블라블라 한다 해갖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답을 보자면요, chose a useful one이라고 나왔죠. 여기서의 one은요 어떤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용한 소리를 선택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거냐면 어때야 돼요? 기억하기에 좋은 소리여야겠죠. 그래서 기억하기에 유용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무작위가 아니라요. 됐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not just a random sound, 그러니까 단지 랜덤 사운드가 아니라 뭐뭐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해보자. 아까 내가 말했던 인과 나열 대조 비교 중에 얘는 뭐에 속할까요? 이 요양이 뭘 것 같아요? 대조? 딴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대조 맞습니다. 대조 맞아요. 요놈 대조.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게 여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뭔가 유용한 소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얘랑 비교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useful one이랑 random sound.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좀 쭉쭉쭉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질문은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된 물론 여러분, 저는
저기 뭐야 요거를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요. 이게 지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글 자체가. 왜냐면 처음에 더 스테이터스라고 나왔잖아. 그쵸? 어떤 그룹 멤버의 지위라고 나왔죠. 이게 어떤 한 집단에서 그룹 멤버의 지위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 글에서 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토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회의 같은 거죠. 회의 같은 거.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회사야. 렉스칸 주엽고 1회사.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부장이야. 니네 다 사원이야. 자,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쳐봐.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 없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나? 내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번우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 근데 내가 별론데? 이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없어지겠죠. 왜?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뭘 할 수 있냐면요. 토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토론을 주도하는 역할, 즉 토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토론을 주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만약에 다 묵살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재죠, 독재.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보 공유가 잘 원활하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꼬집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차원이가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네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쳐볼게.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면은 오 그거 괜찮은 것 같다. 해봐 네가. 다음 시간까지 해봐.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그쵸? 일만 더 늘어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리더가 그러니까 이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어떤 이런 토론 과정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물어봐야 된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되는 덕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뭐 여기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 사람에게 그 제시한 아이디어를 다 일을 떠넘기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이 이야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한 자리에서 그런 거를 리더가 잘 주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간 반성한 게 뭐냐면요. 내가 아까 전에 수업하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했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아무도 대답 안 하죠. 무음으로 대답하고 이러고 무슨 붕어 마냥 그쵸? 이게 왜 그럴까? 약간 이제 그 리더로서 제가 좀 이런 분위기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하잖아. 내신 대비 할 때는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강압적인가? 아무튼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리더가 이제 뭐가 중요하다?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요. 정보 공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론을 잘 이끌어서 우리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The role of leaders, 리더의 역할이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야. In facilitating, facilitate이 뭐예요? 원활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이런 거죠. Information sharing,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집단 내에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C랑 D가 있는데 C랑 D가 틀렸죠. C는 또 수일치 문제고 D 같은 경우는 댐을 is로 바꾸는 건데 참고로 D는 D의 댐을 is로 바꾸는 거 있죠. 어디 갔냐? 요 부분은 참고로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뒤에 대절이 진목적어예요. 됐어요? 그래서 가목적어 is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밑줄이 빈칸이 하나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people with higher status. 자,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은 may control,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요, 통제할 수 있대요. 이거는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들은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보기에 있는 표현들을 보자면요. facilitate이 일단 있어요. 용이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방금 전에 또 나왔죠. 그리고 lower 나왔으니까 lower 이제 지위에 관련된 게 나와있죠. lower status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들은 리더들은요 need to ask those. 자,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for their opinion.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ask 나왔는데 투부정사나 뒤에 for 나오면은 내가 요청하다 의 뜻이라고 했었죠. 여기 for 나왔잖아. 그쵸? 요청하다, 요구하다의 뜻입니다. 왜냐면은 용이하게 해야 되니까 정보 공유를요. 집단내에서. 됐어? 방금 전에 했던 내용 핵심 다 나왔고요. 자, 한 질문만 더 할게요. 한 질문만. 자, 다음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요 내용은 근데 지문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념이 나와요. It is a false belief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통념 패턴이거든요. 통념 패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절 이하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러면은 대절 이하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죠? 대절 이하 내용이. 즉 대절 이하 내용이 통념이라는 거예요. 통념. 사회적 통념. 대절 이하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이 big picture thinker이거나 아니면 detail oriented person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big picture thinker는 뭐냐면요.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즉 진취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detail oriented person이란 건요. 세부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꼼꼼한 사람이죠. 됐어요? 즉 우리가 big picture thinker는요. 숲을 보는 사람. detail oriented person은 나무를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꼼꼼하냐 아니면 큰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진취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되게 꼼꼼한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 이제 저랑 원장님이랑 같이 일한 지 이제 6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big picture thinker에 가까워요. 저는 이쪽에 가까워요. detail oriented.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이 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전 별로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빅픽처 띵커라고 해서 무조건 빅픽처만 그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디테일 오리엔티드 퍼스니까 그럼 나는 꼼꼼한만 볼 줄 알고 나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빅 픽처 띵커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취적인 사고를 하려면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려면요 꼼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얘가 되려면은 이게 어차피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갖춰져 있으면은 얘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세트로 가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통합적 추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통합적 추론. 그 통합적 추론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좀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잠깐만. 원래? 잠깐만요. 내가 못 찾겠다. getting back. 아닌데? 내가 못 찾겠네. 잠깐만요. 어디 갔냐? 잠깐만 찾아볼게. 아니 대놓고 나왔었는데 통합적 추론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바로 있었는데 못 찾았네. 통합적 추론. 됐어? Integrated reason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추론을 이제 증진시키고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사실을 수집해서 그 사실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실을 수집하는 거는요. 꼼꼼함을 말하는 거야. 자, 좀 더 쉽게 말해볼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사업한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 그렇죠? 사업을 구상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사업을 구상할 때 일단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화장품 가게를 열 거다.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화장품 가게를 내야지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빅픽처죠. 빅픽처. 그렇죠? 그럼 화장품 가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큰 그림은 그렸어.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화장품 가게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하지? 처음에 투자 자금을 얼마만큼 하지? 직원은 몇 명 쓰지? 이런 것들. 됐어요? 내가 권리금이나 이런 월세나 이런 거는 얼마를 낼 수 있지? 여기 상권이 좋은가? 요즘 잘 나가는 화장품은 뭐지? 이런 것들. 이 다 고려해야 될 대상이잖아. 그쵸? 내가 그냥 사업해야지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빅픽처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근거들이. 맞죠? 빅픽처를 실행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근거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밀한 거에서 나오는 거죠. 세밀한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밀한 것들을 수집한다는 거야, 여기서는. 세밀한 것들을 수집해갖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통합적 추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통합적 추론은 뭐다? 아까 말했던 Big Picture Thinking이랑 그리고 Detail Oriented가 합쳐진 거. 그래서 통합적 추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통합적 추론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How to foster integrated thinking. foster가 양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성하다, 양육하다, 키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방법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에서는요, 한 가지 정도만 좀 볼게요. 시간이 지났네. 그럼 어법만 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내용 봤습니다. 여기 B번 좀 잠깐 보자. B번 여기 knowing 나와있죠. 이게 틀렸거든요. 2번이 knowing이 아니라 knowledge로 써야 돼요. knowledge. 자, 요거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작년이랑 올해 주역고 2학년 서술형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뭐냐면 여러분께 질문 좀 할게요. 명사랑 동명사가 있어요. 둘은 뭐가 달라요?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가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 명사는 전치사? 전치사가 온다?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러니까 명사랑 동명사는 둘 다 명사잖아요. 품사가. 그렇죠? 근데 지금 결정적인 차이점을 성화가 아주 잘 말해주는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명사에는 동사적 성질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 참고로 이거 토익 문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knowing이라고 동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왔네? 오브가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명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명사, know의 명사형에 knowledge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스펠링이 틀렸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동명사를 명사형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브를 붙여주면 돼요. 오브를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잠깐 보여줄게요. 아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요, 원래 원문에서는요, knowing, suffering, facts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 그러니까 facts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 이건데 얘를 만약에 명사형으로 바꿨어. 그럼 이렇게 못 쓰잖아요. 목적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이때 오브 하나 붙여주고 끝난다. 됐냐? 이게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 주역 시험에서 나왔었거든.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봐봐.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그 빈칸에 이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약형으로. 여기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preserve 나와 있거든. preserve. 그럼 이 preserve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기 C 자리에 들어가야 돼. C 자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 preserve가. 근데 여기 C 자리를 보면은 which were developed for the blah blah of foo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앞에 더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써야 되냐면 명사를 써야 돼. 명사. 앞에 더가 있으니까. 그럼 원래대로면은 우리가 뭐라 써야 되냐면요, preserve의 명사형인 preservation을 써야 돼. preservation. 됐어? 이걸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preserving으로 쓴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
둘 다 보존에 대한 명사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오브고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를 쓰면 틀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food만 나와 있었다면 freezer being이 맞겠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더도 없어야 돼요. 얘기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이딴 식으로 써갖고 이제 틀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이걸 preserving으로 썼는데 맞게 해줬대요. 주역도에서. 주역도 참 관대하고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시험에서 특히 이렇게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우리 주역도가요 명사형으로 바꾸는 거 은근히 시험 많이 내거든요. 명사형으로 바꾸는 거. 지금 이거 프레이저를 명사형으로 바꾼 거잖아. 이런 거를 은근히 많이 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를 모른다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또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내신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시험 범위 드는 게 교과서 10과랑 수능 감잡기 6강까지는 일단 들었죠. 그래서 그 수능 감잡기 6강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단어장, 유의어, 오아시스 또 이제 작성을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갖고 최대한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참고로 지난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시험 기간이 꽤 길었죠. 그때 막 추석 연휴 껴있고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좀 빡빡할 겁니다. 12월 전에 중순부터 시험이니까.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진도를 빨리 빼는 거를 좀 목표로 할 겁니다. 원래 우리가 4주를 목표로 하잖아요, 진도를 뺄 때. 근데 이번에도 한 3주나 3주 반 이 정도를 일단 목표를 해갖고 좀 최대한 진도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기말고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요번에는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추가나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와 다르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설문지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설문지에 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이제 총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이제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좀 수정하려고 하는 게 오아시스를 약간 일부 수정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변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크게 바꾸진 않을 거고 오아시스 일부 수정할 거고. 왜냐면 여러분께서 좀 감사하게도 오아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뭔가를 쓴 게 없더라고요. 뭘 바꿔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쓴 의견에서 다 좋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갖고 제가 뭐 크게 바꾸지는 일단 않을 건데 좀 몇 가지 내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또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질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질문 관련된 거.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월수방 같은 경우는 화목반에 비해서 굉장히 널널한 편입니다. 질문에 있어서는요. 왜냐?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내가 수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줄 거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질문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다 한다면요, 이번에 새로 생각한 게 아예 줌 자습실을 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제 마음속에선 거의 99% 확정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제 다음 OT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만 말하면 10시에서 대충 한 12시 내지 1시? 요 정도 새벽에 요때 일단 내가 열어놓을 거야. 줌을 열어놓고 내가 만약에 질문할 게 있어. 근데 막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이제 이게 딱 찍찍찍 찍어갖고 질문하기가 좀 빡세잖아. 그러니까 사진만 보내. 사진만 띡 나한테 보내고 줌 접속해서 음성으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푸는데 여기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나 여기 학원에서 어차피 나 작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이제 내가 그냥 줌 켜놓으면은 접속해갖고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그냥 하나 생각했어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요약형 연습을 할 거리를 좀 더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아무래도 어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게 좀 많았으니까 어법을 조금 더 한번 강화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수 의견 나왔던 게
오아시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오류들이 좀 몇 개가 있었죠.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런 오류 같은 것도 이번에는 최대한 안 나오게끔 제가 좀 신경을 좀 써서 만들까 이렇게 일단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OT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고들 하셨고 우리 단어 패널 대상자 있으면은 잠시만.